안녕하세요. 안셰프 패밀리의 안관덕 셰프입니다. 이제 초기 이유식 단계를 지나서 중기, 후기 이유식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유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유식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할 수 있을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뭐냐? 이유식 어떻게 얼마나 먹여야 할까? 이런 질문인데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식은 생후 4개월부터 시작할 수 있고 늦어도 만 6개월, 26주부터는 반드시 먹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유식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할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과일즙을 먹이기도 했죠.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장이 미숙하고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 이유식을 하면 제대로 흡수되지도 않고 알레르기만 일어날 수도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대개 아이들은 4개월이 지나면 체중이 6에서 7kg이 넘고 모유나 분유 이외에 다른 음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때는 고형식을 소화시킬 수 있다는 신체적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으면 만 6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의 첫 시작은 아이의 기분이 좋을 때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도 사람이잖아요. 시간은 언제가 좋냐? 오전 10시경 수유하기 바로 직전에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나서 모유나 분유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아이가 이유식을 많이 낯설어 하면서 막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수유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음식물을 뱉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어머님들 인내심을 가지시고 아이가 음식을 삼킬 때까지 여러 번 더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게 거부할 때는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 며칠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시도하고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이유식을 하는 4에서 6개월에는 하루에 한 번만 먹이고 중기인 6에서 8개월에는 하루에 2번, 후기인 9개월부터는 어른처럼 하루에 3번을 먹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사이 한 번 먹는 이유식의 양도 서서히 늘려서 돌쯤에는 한 끼의 밥을 반 공기 정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기부터는 이유식 주는 시간 중간에도 간식을 주는 것을 좋습니다. 이유식의 물기와 굵기는 단계별로 달라져야 하며 적어도 7개월 정도에는 음식을 완전히 갈아서 먹이는 것을 끝내고 이제 차츰차츰 덩어리 음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초기 이유식을 할 때는 음식물을 갈아서 미음이나 부드러운 죽 형태로 주고 중기에는 혀와 입천장을 이용해서 으깨 먹을 수 있는 연두부 정도의 굵기가 적당하고요. 쌀을 갈지 말고 밥알 형태가 어느 정도 보이도록 끓인 죽을 먹입니다. 후기에는 진밥, 손으로 집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덩어리 음식도 가능합니다. 이유식을 젖병에 넣어서 먹어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이유식은 반드시 숟가락으로 떠먹여야 합니다. 보이시는 숟가락 2개 보이죠? 요거는 초기에 먹는 숟가락, 요거는 중기나 후기에 먹는 숟가락인데요. 아이가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예요.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므로 처음에는 엄마가 떠먹이고 8개월 정도 되면 아이 스스로 숟가락질을 하도록 연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젖병에 넣어 먹이는 것은 안 된다. 또한 이유식을 눕혀서 먹이면 기도로 넘어가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엄마가 안고 앉혀서 먹이는 것이 좋고요. 아이가 6에서 7개월 정도 되면 아이용 의자에 앉혀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유식을 만들 때 간을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으십니다. 정답은 이유식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돌전까지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류 많죠. 어떠한 종류의 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신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모유나 분유, 천연재료에 들어있는 소금보다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먹는 김치나 국, 반찬을 먹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늘이나 파 같은 양념류는 9개월부터 조금씩 첨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 이유식, 기름에 볶아도 될까요? 정답은 또 X, 안 됩니다. 이유식은 기름으로 볶거나 튀기는 대신 찌고, 삶고, 데치고 이런 조리법으로 만들어야 아이의 건강에 좋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지방 성분은 모유나 분유에서 충분하므로 기름진 음식을 일찍부터 맛을 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9개월부터는 올리브유나 참기름 등의 기름을 조금씩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중기이유식은 초기이유식과 어떻게 다를까? 중기이유식은 이제 아이가 혀와 잇몸으로 쉽게 으깰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두부 정도의 굵기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두부 말랑말랑하죠. 아이가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재료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씩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한 중기이유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이유식은 보통 생후 6에서 8개월 사이를 말합니다. 수유는 하루에 4에서 5회 정도. 1회 수유량은 150에서 180ml 정도가 적당하고요. 이유식 중기는 하루 2번 이유식을 먹이는데 6개월경에는 한 끼에 50cc 정도, 8개월경에는 100cc 정도를 먹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빠른 아이들은 6개월경에 120cc까지 3번도 먹일 수 있어요. 8개월쯤의 아이는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의 30% 정도만 이유식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직은 이유식을 먹인 뒤 바로 수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일까요? 으깰 수 있는 정도의 굵기로 먹인다. 이게 정답입니다. 아직 이빨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두부 정도의 굵기는 아이가 충분히 으깰 수 있어요. 중기이유식은 걸쭉한 상태로 부드러운 알갱이가 섞여 연두부나 바나나 정도의 굵기를 보이는 음식을 줄 수 있는데요. 부드럽게 퍼진 밥알을 적당히 으깬 상태에 5에서 6배 정도의 죽이 적당합니다. 6에서 7개월경에는 재료를 갈아서 주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8개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잇몸으로 으깨 먹을 수 있는 무른 음식을 주며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어 스스로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끼의 이유식을 모두 아이 밥그릇으로 반 이상 비울 수 있다면 이제 앞으로 규칙적으로 하루 2회씩 먹이고 더 잘 먹는다면 성인처럼 3회씩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시금치, 배추, 당근, 비트 등의 채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쌀죽에 채소, 고기, 과일을 골고루 첨가하되 생선, 조개류, 견과류, 기름류는 아직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은 소량 사용할 수 있지만 고소한 맛에 아이가 일찍 익숙해져 버리면 어머님이 피곤하세요. 다른 음식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혹시 사례를 들렸을 때 지방 성분이 폐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유식 후기까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을 하거나 국에 밥 말아주는 등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식을 준비하는 엄마들의 질문 중 하나, 고기는 언제부터 먹여야 할까요? 인데요. 고기는 생후 6개월부터 꼭 먹인다. 6개월부터는 철분 보충을 위해 반드시 고기를 먹여야 합니다.
특히 닭고기와 쇠고기, 살코기에 함유된 철분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서 이유식에 사용하기 적당합니다. 고기는 기름이 없는 살코기 부위만 사서 힘줄과 질긴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갈거나 얇게 썰어서 익힌 후에 다시 한번 갈아줍니다. 초기에는 완전히 갈아서 먹이고 7개월쯤 되면 약간의 덩어리가 있도록 푹 익혀서 줍니다. 고기를 익힐 때 우러난 국물은 이유식 육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우리 아이 밀가루를 먹여도 될까요? 밀가루는 생후 7개월부터 조금씩 첨가하면 되는데요. 이유식을 만들 때 밀가루를 조금씩 첨가하면 밀가루 알레르기와 당뇨병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카로니, 파스타, 스파게티 등을 잘 익혀서 부드럽게 해주면 9개월 후기 이유식 때 잘 먹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달걀을 먹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달걀 노른자는 7개월부터 먹일 수 있지만 흰자는 돌이 지나고 먹이되 완숙으로 해서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소량만 주다가 이것 또한 역시 서서히 양을 늘리는데 돌이 지난 아이라도 일주일에 3개까지만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걀 알레르기에 있는 아이들 경우 2돌 전에는 차라리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있습니다. 과일은 언제부터 먹여야 할까요? 처음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사과, 배, 자두, 살구 등입니다. 귤이나 오렌지는 9개월이 지나서 먹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딸기와 토마토는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과일이므로 적어도 돌이 지나고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식 중기까지는 과일의 씨와 껍질을 다 제거해주고 먹이고요. 처음에는 과일을 강판에 갈거나 익힌 다음 으깨어서 주지만 점차 덩어리로 먹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일 주스는 만 6개월이 지나면 먹입니다. 중기 이유식을 시작할 때 꼭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예절, 식사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컵 사용을 연습하고 이 숟가락을 아이에게 쥐어줍니다. 아직 숟가락으로 먹지 못하지만 숟가락을 쥐는데 아이가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아이용 의자에 앉아 한자리에서 먹는 습관을 들여 돌아다니면서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끼니 중간에 간식을 먹이는데요. 간식은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토스트, 삶은 채소, 아이용 크래커가 있습니다. 그럼 후기 이유식은 또 중기 이유식과 어떻게 다를까요? 생후 9개월에서 11개월부터 후기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후기 이유식은 잇몸으로 쉽게 으깰 수 있는 굵기부터 시작해 마지막 달에는 진밥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하루 세끼 이유식으로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먹입니다. 젖보다 이유식이 더 중요한 후기 이유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유식 후기가 되면 수유 횟수가 줄고 한 번에 150에서 200ml씩 하루 3에서 4회 정도 먹이며 보통 하루에 총 500에서 600ml의 모유나 분유를 먹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의 상당한 부분이 이유식으로 충당되지만 그렇다고 모유나 분유의 양을 급격히 줄여서는 안 됩니다. 아직 열량 면에서는 모유나 분유가 반을 넘게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은 모유와 분유에 함유된 지방으로 얻을 수 있는 열량이 전체 열량의 반 이상이나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유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서 하루에 3회 기본적인 식사와 2번의 간식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끼 이유식의 양은 100에서 120g 정도이며 더 잘 먹는 아이는 더 먹여도 됩니다. 이유식을 충분히 먹인 후 바로 분유나 모유를 먹입니다. 후기 이유식은 처음에는 된죽을 먹이다가 서서히 진밥으로 넘어갑니다. 채소와 고기는 아이가 잇몸으로 으깰 수 있는 굵기라면
5에서 7mm 크기의 덩어리도 잘 먹습니다.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을 주고 숟가락 잡는 법도 계속 연습시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이나 달지 않은 요구르트도 먹일 수 있습니다. 돌이 가까워졌다고 절대 어른이 먹는 음식을 빨리 주어서는 안 되고 역시 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선류는 돌 이후에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흰살 생선도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아주 소량 사용할 수 있지만 많이 쓰면 지방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밤에 전혀 먹이지 않고 잘 수 있으므로 밤중 수유는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돌이 되기 전에 먹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돌이 되기 전에 먹이면 알레르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음식들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의외로 조심해야 할 식품이 매우 많으므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식품을 메모해 두었다가 아이의 이유식이나 간식을 만들 때 참고해 주십시오. 돌 전 아이의 금지 식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돌 전에 꿀을 먹이면 보툴리누스균에 의한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식중독의 일종으로 아이가 젖을 잘 빨지 못하며 처지고 심하면 호흡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꿀을 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분유도 소의 젖이 주 원료이지만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아이들이 소화 흡수하기 좋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생우유는 살균 과정만 거치기 때문에 돌 전 아이들이 먹으면 알레르기 위험성이 높고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돌 이후에는 하루 400에서 500cc 정도를 먹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달걀 노른자는 완숙을 해서 생후 6개월부터 먹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돌을 지나서 먹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요네즈, 빵, 아이스크림, 과자 등 대부분의 달걀이 들어간 가공식품에는 달걀 흰자가 들어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은 2돌 전에는 먹이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돼지고기는 육류 중 가장 나중에 먹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너무 많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돌 이후에는 살코기 부위만 선택해서 푹 익혀서 먹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 생선과 조개류는 돌 이후에 먹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생선과 조개류는 알레르기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돌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끗한 물에서 자란 생선류나 흰살 생선은 9개월부터 먹일 수 있다는 의견도 다분하지만 저 안 셰프는 돌까지는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염이 많은 지역에서 자란 생선, 조개, 상어나 참치같이 큰 생선, 민물고기는 오염물질이 농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요. 생선을 먹일 때는 절대 소금을 뿌리지 말고 주고 굴비나 강고등어처럼 짠 생선은 돌이 지나도 많이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 키위, 복숭아, 토마토는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돌 이후에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을 먹여서 아이의 반응을 살핀 뒤에 이상이 없으면 양을 조금씩 늘리도록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대개 과일을 먹거나 껍질의 털이 피부에 닿았을 때 입 주위가 붓고 붉어지며 두드러기가 납니다. 견과류는 돌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땅콩이나 호두, 잣 등의 견과류는 소화가 더디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어도 돌 전에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 중 하나가 밤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밤을 견과류로 생각하지 않고 일찍부터 이유식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밤도 엄연한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잦은 대표 음식이고요. 특히 땅콩은 기도로 넘어가는 질식사고가 우려되므로 적어도 2돌 이후에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견과류를 일찍 주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기름지고 고소한 맛에 아이들이 일찍부터 길들여지면 편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유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지난번에 초기 이유식 했잖아요. 이번엔 중기 이유식 할 텐데, 후기는 다음에 할 테지만 재료의 입자 크기는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보면 확연히 틀립니다. 이건 매우 가늘죠. 네. 요거는 쌀 4분의 1 크기. 원래 쌀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후기도 쌀 크기의 입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걸 사용해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쌀과 고기하고 야채, 요 세 가지를 사용해서 오늘 만들어 볼 텐데, 야채는 엽채류, 그리고 우리 집에 흔히 있는 당근, 오이, 호박, 가지, 파프리카는 집에 흔히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샐러드 좋아하시니까 간혹 있는 집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재료 손질은 제가 일부러 많이 해놨습니다. 요거 하나 크기의 입자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갈까요? 요게 한 5g 정도 나가요. 하나 크기 한번 재볼까요? 4g인데 요거 3개 합치면 한 15g 정도 나와요. 예. 제가 왜 15g을 했냐, 매번 한 끼마다 한 번씩 하면 어머니들 힘드시잖아요. 결국에는 아이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한 끼, 중기에는 뭐 2끼, 후기가 되면은 무조건 3끼까지 목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아니면 전날에 이렇게 한 번에 3그릇, 아이가 먹을 수 있는 3그릇을 준비해야 하니까 제가 3개를 놔뒀고요. 고기는 안심, 소고기 안심을 쓰는데, 소고기 비싸다 부담되시면은 닭고기 하셔도 됩니다. 대신 기름이 가장 적은 가슴살 부위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단백질 흡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위가 소고기의 안심과 닭고기의 가슴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슴살에는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왜 소고기를 택했냐? 이거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힘줄이나 근막이 있으면 아이가 씹혀서 씹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삼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삼키다가 기도 막히면 어떡하실 거예요? 놀래죠?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소고기 준비했어요. 자, 요런 게 근막이에요. 근막. 그리고 힘줄은 어딨냐? 힘줄은 요 사이사이에 있는 거. 요런 것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음식은 간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팁은, 우리 아이도 코가 있습니다. 냄새도 맡고 싫은 건 싫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핏기를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티슈에 소고기 15g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핏기를 좀 빼줍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그냥 놔두세요. 좀 빠지도록. 이쪽에 놔두고, 한 캔 놔두고, 야채 준비했죠? 쌀 갈았죠? 그럼 다 준비된 거예요. 되게 쉽죠? 이유식 만들기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더 쉬운 거는 클릭해서 아주 좋은 건강한 이유식 골라서 시키는 것이 좋아요. 우리 아이 품고에서도 나중에 이유식이 나올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기 손질 한번 해볼까요? 핏물이 잘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건하게 잘 빠졌는데요. 이제 근막을 한번 손질해 볼게요. 자, 핏물이 다 빠졌으면 이 끝에 있는 근막, 이걸 좀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팔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잘라주세요. 자르고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버리면 됩니다. 예. 하나가 됐고요.
또 힘줄이 있나 없나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좀 남았죠?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근막은 다 손질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끓는 물에 한 5분에서 10분. 집마다 불의 크기가 다 틀려요. 화력 차이가. 제가 5분 하라 그런다고 딱 5분만 하고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고기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그럴 때까지 끓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끓이느냐? 고기 끓은 물은 육수로 또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 200ml 준비하라고 그랬죠, 물을. 이번엔 300ml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물과 소고기를 같이 넣어줍니다. 요 삶는 시간에 같이 당근도 데쳐주면 됩니다. 예, 찜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물은, 이건 찬물과 같이 고기는 삶아주고, 당근은 찬물부터 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맛있는 성분과 감칠맛과 또 영양 성분이 다 빠져나오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 300cc와 소고기 15g, 그리고 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찜통에는 당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찜통을 열면 물이 맺혀 있죠? 제가 미리 불을 올려놨습니다. 두 개 다 비슷한 시간이에요. 한 10분 정도 끓이고 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10분이 지났는데요. 당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오, 김이 모락모락 나네요. 오, 당근도 빨갛게 되게 이쁘게 됐죠? 그럼 당근을 먼저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익었네요. 이 정도로 푹 익혀줘야 아기들이 씹을 때 입자도 없고 목에 걸리지가 않아요. 자, 소고기도 익었습니다. 한번 건져 볼까요? 소고기는 건져내고 이 육수는 쓸 거예요. 불 끄시고 아까 전에 담았던 통 여기다가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믹서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익은 고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잘 익은 당근도 넣어주고요.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 제가 육수를 꺼내놨잖아요. 이거를 믹서에 넣으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믹서 터집니다. 잘못하면. 찬물을 조금만 그냥 이거와 같이 갈릴 수 있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갈아보도록 할게요. 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커트. 이렇게 커트 몇 번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게 겉에 달라붙어 있었던 게 가운데 와서 잘 잘려요. 그리고 손을 제가 위에다가 대고 있었던 이유는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계속. 그 걸리는 느낌이 없어질 때까지 갈아주시는 게 뭐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하우랄까. 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건더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노하우로. 자, 이제 잘 갈린 고기와 당근을 냄비에 넣고 끓일 건데요. 끓일 때 쌀이 빠지면 안 되겠죠. 우리 중요한 탄수화물.
요거는 초기와 중기에 사용하는 입자 크기고요. 요거는 후기에 사용하는 입자 크기입니다. 쌀 4분의 1 크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아까 전에 끓인 육수를 전부 부어 주시고요. 중기와 후기에 다 먹을 수 있는 입자 일단 넣어 주시고요. 불 세기는 처음엔 센 불 한번 끓일 수 있을 정도로. 이거 화력이 좋네요. 금방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불을 줄이면 됩니다. 줄여서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10분 동안 열심히 저었습니다. 농도는 이 정도. 두루룩 흐를 정도. 예, 이 정도 농도고요. 이제 지난번 시간처럼 한번 채반에 걸러 볼까요? 제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채반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아직 중기니까 채반에 걸러주시는 것이 좋아요. 예. 후기 때는 그냥 식혀서 이 정도로, 야립자가 이 정도로 잘 불었을 때 그냥 잇몸으로도 충분히 부숴줄 정도면은 같이 먹여도 됩니다. 자, 다 걸렀는데 이거를 중기 이유식이라고 합니다. 고기와 채소와 쌀과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오늘은 당근만 했고요. 앞에 보이시는 케일, 파프리카, 가지, 호박, 그 다음에는 이제 뿌리 채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걸 한번 담아 볼까요? 이 용기에, 아기 용기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이 30. 중기에는 한 50 정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한번 또 후기를 연달아서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자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입자가 살아있죠. 요거를 이 정도는 이제 후기입니다. 그릇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지금은 한 160 정도 나왔어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아이가 나중에 성인 되면은 한 성인 밥공기 한 반 정도를 먹는 게 목표인데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횟수도 늘리고 양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한번 이유식 만들어 보니까 참 쉽죠? 여기서 채소랑 닭고기 이렇게 한 가지씩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초기 이유식에 이어 오늘 중기, 후기 이유식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아이 돌이 지났는데 무슨 음식을 먹여야 할까요? 이런 컨텐츠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머님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